쿠르스크 돌출부의 소련군을 격렬하고 동부전선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분명 어려운 과제였지만 독일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전 같은 일방적인 공세는 불가능해진 상황. 지금 이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해진 소련군을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독일군의 남은 모든 기갑 물량을 때려 넣는 필사의 작전이 입안됐습니다. 이름하여 성체 작전. 중부 집단군이 쿠르스크 돌출부의 서쪽을 틀어막으며 버티는 사이 발터 모델이 이끄는 독일 제9군이 북쪽의 포니리로,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이 남쪽의 프로호로프카 방향으로 동시에 공격, 연결을 끊어버린다. 그 후 중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이 합심하여 고립된 쿠르스크 방면의 소련군 병력을 쌈싸먹는다 라는 매우 독일군스러운 포위 섬멸 계획이었죠. 그러나 때는 이른 봄, 러시아 대평원의 진흙탕이 독일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땅만 마르면 바로 들어간다. 북아프리카 방면에서 연합군의 진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독일군은 라스푸티차가 빨리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 한편 수많은 스파이들과 포로들을 통해 이미 성체 작전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소련군은 라스푸티차가 벌어다준 이 귀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련군이 일방적으로 처맞기만 하는 포지션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좀 어설펐지만 방어전 하나만큼은 진짜 쌉고 인물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독일군도 이걸 알고 있어서 소련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숨 쉴 틈도 안 주고 공격을 한다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사전 정보도 있고 시간까지 있다 이러면 충분히 해볼만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스탈린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선빵 치자면서 개소리하긴 했는데 주코프한테 그냥 바로 커트당했다는 거. 이번에 하르코프에서 뇌절했다가 한번 크게 당한 주코프는 다시 정신 차리고 소련군의 장점인 방어전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원 한복판, 끼고 싸울 산맥이나 협곡 하나 없던 이 지형 위에 30만에 달하는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어 초거대 규모의 방어선 구축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해서 100만 발 이상을 때려박은 지뢰지대 뒤로 900km에 달하는 참호와 철조망지대, 예상 진입로에 배치된 토치카와 벙커, 화포 등 실제로 2차 대전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방어선이 완성됐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이런 방어선이 2중, 3중으로 심지어는 아예 6중으로 둘러쳐진 구간도 있었을 정도라 사실상 그냥 발 들여놓는 순간 끔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럼 방어만 하고 끝이냐? 방어 끝나고 또 무지성으로 반격하다가 역으로 털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쿠투조프, 돈바스, 르면체프 3단계 콤보로다가 방어 후 즉시 반격으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계획이 준비돼 있었거든요. 소련 입장에서도 이번 전투는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련도 전선을 밀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굳혀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국 곧 쫓겨날 것 같은데 이러면 연합국의 유럽 상륙도 시간 문제죠. 여기서 그냥 방어만 하고 끝나면 잘 막아놓고 반격을 제대로 못하면 동부전선은 그냥 지금처럼 독일이 공격하고 소련이 막고 라스푸티차 와서 잠깐 쉬고 이거 변화 없이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랑 영국 놈들이 서유럽 상륙해서 독일 서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면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몸빵만 해주다가 막 다 뺏기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끼리 또 쿵짝쿵짝해서 대충 뭐 사과한다, 배상한다 하면서 얘기 끝내고 수천만 소비에트 인민들의 복수는 부차적인 문제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건 용납 못하죠. 지금껏 독일군 막느라 얼마나 많은 소련 인민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방어는 물론 반격까지 확실하게 해서 독일의 전력에 제대로다가 빵꾸를 내버려야 미국, 영국 애들이 서유럽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소련도 한 폴란드쯤까지는 가볼 각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주코프는 천왕성 작전 때처럼 방어에서 즉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반격 작전까지 계획에 포함시켰죠. 우리를 쌈싸먹는다고? 그럼 우리를 쌈싸먹는 놈들을 쌈싸먹는다. 독일군이 쿠르스크 돌출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남북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최대한 방어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크게 돌아서 들어온 독일군을 각각 포위하고 그 다음 남쪽에서 우크라이나 빈집터리에 들어가서 하르코프까지 재탈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부 전선군부터 남부 전선군까지 도합 130만의 병력에 후방에는 스텝 전선군이라는 60만 예비대까지 만들어져서 대기하고 있었고 전차나 항공기, 야포들도 아예 전용 철도까지 깔아서 수송되는 중이었죠.
반면 소련군이 이렇게 주코프의 지휘 아래 우주 방어에 나서는 동안 독일군은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게 소련군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기습 선빵으로 때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항공기 띄워서 정찰해 보니까 지금 이미 방어선 쫙 깔려버린 것 같더라 이거야. 이러면 성공 가능성 떡락이죠. 실제로 전격전에 전설을 썼던 구데리아는 물론 작전을 제안한 만슈타인마저도 이미 타이밍 놓친 것 같다고 인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도 이건 좀 하면서 고민할 정도였다는 거. 이전에도 설명했었지만 히틀러도 나름대로 1차 대전 참전 용사거든요. 근데 그때 메타가 뭐였습니까? 참호전이었죠. 이 양반이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참호랑 철조망 지뢰지대 사이즈 보고 PTSD가 도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소련군이 나름대로의 반격 계획까지 짜두고 있다는, 독일군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 장애에 빠져버렸죠. 때문에 신형 전차 나왔으니까 좀 더 모으고 가자 라는 핑계로 작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5월이었던 게 6월 7월까지 미뤄져서 한여름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 편이었다? 일단 독일 편은 아니었다. 작전의 원래 예정 시점이었던 5월, 마침내 북아프리카 최후의 거점이었던 튀니지가 함락되면서 지중해 방면의 주도권마저 연합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나가리죠. 이렇게 되면 튀니지 코앞에 시칠리아부터 해서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연합국이 어디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지금 독일도 기모으느라 바빠서 이탈리아 혼자 이걸 막아내야 하는데 히틀러 입장에서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려봐도 이건 거의 뭐 칼서렌만 안 치면 다행인 부분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쿠르스크뿐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와 독일군 지휘부는 마침내 7월 5일을 D-Day로 하여 성체 작전의 실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실행된 성체 작전, 독일군은 78만여 명의 병력과 3,400여 대의 전차라는 보유하고 있던 거의 모든 기갑 전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쿠르스크에 구축된 소련군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련군의 흉악한 물량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으나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는 독일군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신형 6호 전차, 흔히 티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독일군의 신형 전차였는데요. 이게 당시 소련군의 주력 전차였던 T-34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연비도 안 좋긴 했지만 그 전투력에서만큼은 확실히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물건이었습니다. 이미 직전에 튀니지 방어에 투입돼 연합국 전차들 뚝배기를 깨버리며 그 성능을 증명한 바 있었죠. 실제로 세핑 티거를 포함 수백 대의 전차를 배속받은 남부집단군은 소련군의 방어선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며 회속 전진. 작전 시작 며칠 만에 푸숄강을 넘어가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진짜 돈값 제대로 하죠. 소련군도 뒤늦게 전차 부대를 대규모로 증원하면서 반격에 나섰으나 독일군이 이걸 간파하고 방향을 틀어 프로호로프카 일대 고지에다가 역으로 방어선을 깔아버렸다는 거. 질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쪽 한가운데 알박기까지 당해버리니 뇌정지 오죠. 이에 급한 대로 보병들까지 달려들어 대전차 백병전을 시도하는 듯 소련군 특유의 찐빠가 일어나기 시작. 결국엔 지휘 체계마저 맛이 가버리며 기갑 부대들이 무지성 1열 러쉬 들어가다가 각계격파되는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주포로 장갑이 안 뚫리니까 아예 전차 대 전차로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는 지경까지 가요. 역시 양보다는 질이죠. 이대로라면 남쪽 방면은 무난하게 뚫을 수 있을 듯 했는데 문제는 모델이 이끄는 북쪽의 중부 집단군과 구군이었습니다. 모델 역시 초반 기세로다가 전진 거점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티거도 상대적으로 몇 대 없었던 데다 소련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력해서 병력 소모가 너무 빨랐거든요. 남쪽이랑 빨리 호응해서 돌출도 잘라야 되는데 이대로 멈출 수는 없죠. 모델은 어떻게든 공세를 이어나가 남부 집단군과 합류하기 위해 아직 온전한 부대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포니리와 올호바트카 방면으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쪽은 독일군 거점인 오뇰과 소련군의 보루인 쿠르스크 사이의 최대 요충지, 소련군도 후방에 있던 예비대까지 투입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독일군의 진격을 틀어막는 데 성공하지요. 두 방향 중 하나라도 막히면 성립이 안 되는 작전. 북쪽의 진격이 멈춰선 시점에서 사실상 작전 성공은 일단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으니 소련군은 북쪽 방면 방어에 성공한 직후 계획대로 후투조프 작전을 발동하며 즉시 대반격에 들어갑니다. 서부 전선군과 브리안스크 전선군을 포함해 128만에 달하는 소련군이 오뇰로 진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델 역시 측후방의 역습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둔 상태였지만 이미 주력 부대가 깊숙이 들어가 전선에 묶여버린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준비된 공세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북쪽 방면의 독일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후퇴를 시작. 그나마 선전하고 있던 남부 집단군도 그냥 닥쳤던 개 돼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이때쯤 튀니지를 점령한 연합군이 시칠리아 침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뭐 그냥 사면 초가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체작전 끝까지 밀어붙이냐 아니면 이탈리아를 구하러 가느냐 양자택일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혼자 힘으로는 솔직히 가망 없는데 결국 히틀러는 고심 끝에 성체 작전을 중단. 남부 집단군에 배속됐던 무장 친위대 일부를 이탈리아로 차출해버리기로 결정해요. 그나마 바다 건너에 있는 시칠리아는 그렇다 쳐도 이탈리아 반도 본토가 연합군 손에 떨어지는 날에는 이제 독일 남쪽에서도 육상 병력이 언제 어디서 공격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지죠. 그런 미래를 고려하면 어차피 성공 가능성 거의 날아간 성체 작전보다는 차라리 이탈리아 지원 내려가서 북부라도 틀어막고 전선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뒤 연타석으로다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 7월 24일 무솔리니가 실각해서 산장에 연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탈리아 왕이 무솔리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연합국으로 전향하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비시 프랑스 마냥 이탈리아도 그냥 독일군이 점령해서 지경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성체 작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쪽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만슈타인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울고불고 짜봤지만 때마침 소련군이 돈바스 작전을 개시. 남쪽 방향까지 쌈 싸먹기에 들어가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의 성체 작전은 그 규모나 준비 과정에 비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고 초반 반격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주코프는 8월 3일 루면체프 작전을 발동. 남부 집단군에게 막타를 가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쿠투조프 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련군의 대군세가 독일군의 공세 거점이었던 오료를 함락, 중부 집단군을 분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8월 5일에 벨고르드가 함락, 23일에는 하르코프까지 함락되면서 독일군은 전략적 목표는 물론 기존의 점령지도 유지하지 못한 채 패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써 쿠르스크에서 일어난 동부전선 최대 규모의 전투는 소련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독일군은 처음으로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력과 장비의 피해 규모 자체는 여전히 소련 쪽이 훨씬 많았지만 얘네는 체력 재생 속도가 미쳤잖아요. 청색작전, 스탈린그라드? 이때야 뭐 남부에서 좀 손해본 거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부와 중부까지 1+1으로다가 털려버려서 독일의 인구와 보급 능력으로는 어떻게 복구해볼 각도 안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겨울도 아니고 한여름이었어서 날씨 핑계, 라스푸티차 핑계도 못 대거든요. 이제는 순수 피지컬 싸움에서도 소련군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는 게 자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련 침공 약 2년 만에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방어전을 치러야 되는 구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방면은 잘 풀리고 있냐? 이쪽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영혼의 한타가 벌어지는 사이 연합군은 이미 시칠리아를 완전히 장악했고 아예 내친김에 메시나 해협을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훅 들어오죠. 솔직히 지금 분위기 보면 이탈리아 얘네 본토 상륙 즉시 항복각이었습니다. 절반이라도 건져야 한다. 북부 이탈리아에 이미 들어와 있던 독일군은 혹시나 모를 이탈리아 정부의 항복을 대비해 무솔리니의 구출과 괴뢰 정부의 수립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